네, 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뉴욕만 본다면 불장,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한 번의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갔었는데요. 뉴욕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뉴욕 증시는 잘 마감했어요. 지금 보면 다우는 장중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지만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필라테 반도체 지수라든가 전고점이 지금 차익 매물이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 음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끝난 거는 9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월 대비 감소했다라는 것, 그리고 수매 판매가 예상보다 강했다. 즉 경제가 탄탄하다 이런 기대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GDP 나우가 3분기 미국의 성장률을 0.2% 상향시켰어요. GDP 나우 창립 이래 최고치를 이제 제시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강세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소비 지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서 뭐 다우 신고가 나왔지만 여전히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과연 호황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또 나오는 부분들이 주택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채무 불이행이 어제 마찬가지로 오늘 또 기사가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재정 적자 부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또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잠잠했던 중동 분쟁이 어제 이스라엘 총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들 봤을 때 지금 중동의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전쟁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 미국 또한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안 좋지만 계속해서 고점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M7들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 고점 돌파, 박스권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8,700조 원에 달하는 마켓 머니 펀드, 즉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점이 기로에 선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보험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강한 모습이에요. 오늘도 트래블러스 같은 보험주들이 움직였고, 헬스케어와 모바일 쪽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수소차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이철금속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트럼프의 당선이 가시화되면서 트럼프의 피해 섹터들이 지금 힘을 못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TSMC가 순위 급증에 따라서 장중 10%까지 강세를 보이는 TSMC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트래블러스라든가 인투이티브 서지컬, 마이크론, 그다음에 엔비디아 역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루시드라든가 니콜라, 솔라엣지, 모더나, 로블록스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ETF 쪽을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 단연 반도체였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대마, 항공우주, 그다음에 통신, 로봇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자, 반대로 2차 전지 섹터들이 있는 낙폭이 크게 나왔죠. 아무래도 트럼프의 정책에서 피해주로 부각되는 모습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운송물류와 핀테크 이 부분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항상 미국 시장은 결국에 M7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 직전 고점의 매물 부담은 받을 수 있다. 지금
140.76 매물 부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장중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129에서 141 이 박스권을 움직이면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시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브로드컴 역시도 장중 또 신고가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대금 측면을 봤을 때 브로드컴 역시도 엔비디아처럼 신고가 한번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 또 아울러서 테슬라를 보면 아무래도 테슬라가 저는 트럼프 당선이 유력시 되면 테슬라 어느 정도 수혜받지 않을까 이런 모습인데 결국에 이 고점을 돌파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213달러에서 테슬라 바닥권 보여진다면 일단 테슬라도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국은 유동성과 M7 기업들의 추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번 더 반등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지만 지금 미국 시장 보더라도 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 시장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좀 늘리는 쪽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시점에서 뉴욕 증시 분석 도와주셨는데 변곡점이라고 좀 말씀을 주셨죠. 국내 증시 안에서도 비중 늘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고 이번엔 아시아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아시아 그 안에서 중국 경기 부양책,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2거래일 연속의 하락이었고요.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랑 같이 일본은 어차피 빠질 것 기정사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본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엔화 약세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어제는 엔화 강세 전환되면서 매물이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또 9월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3개월 연속 적자, 경제 지표 역시도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의 움직임을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 인상이 더디어지면 더뎌질수록 엔화의 약세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니케이는 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중국 증시를 보면 이제 1146조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것,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고 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어제 467조 화이트리스트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나왔지만 시장은 역시 현명하거든요. 자, 그럼 767조의 조달 재원은 뭐냐? 그러면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대출해줄 여력이 있냐? 시장에서는 여기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큰 틀은 잡혔지만 디테일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리 경기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는 반영됐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 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증시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국내 증시를 볼 텐데요. 어저께도 단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눈치를 잘 보다가 수익 챙길 건 챙기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연일 좀 힘없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 뭐라고 보셨습니까? 대량 난감. 왜냐하면 그 지금 단어가 딱 맞네요. 시장에서는 수급이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어요. 어제 유동성, 마켓머니 펀드 같은 단기 자금들, CM이라든가 네. 예탁금에 자금이 유입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켓머니 펀드나 CMA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네. 추세 전환을 시킬 자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급은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시장. 그래서 선물과 현물 가지고 외국인들의 휘둘림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도 이제 불법성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마저도 대한민국을 공으로 생각하고 있죠. 지금 방위비 예산 늘린다, 관세 인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여건들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단기 바닥 나왔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 약세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나왔을 때는 환차익에 대한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외환 시장을 보면 지금 우리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적인 지리적인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외환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마감이 1372원 40전으로 마감했는데 지난 9월 30일 원화 저가에서 어제 마감 시점에서 봤을 때 원화는 5.25% 원화 약세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동일 기간 일본은 1.31%고 중국은 3.25%예요.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간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시장의 경기 부양에 따른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덩달아서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소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상생할 수 있지만 원자재의 부품들은 수입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부담스럽게 시장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원자재 쪽을 보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뒤집어 봤을 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데 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까? 그거는 결국에는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왜 산업재에서 수요가 둔화될까? 그럼 결국에는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주요국들의 경기는 좋아질 것보다는 둔화 쪽으로 이미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 시장은 트럼프 당선 전까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 후에는 트럼프에게 휘둘리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코스피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안정적인 분들은 현금을 늘려라. 대신에 지금은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공격적인 분들은. 왜냐하면 국내 시장 유동성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겁은 내지 말자. 그리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익 추구 나서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자금 동향 흐름 또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주요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역시 마켓머니 펀드예요. 미국에 뒤질 수 없다. 미국 8,700조 마켓머니 펀드 이게 유입됐으면 우리 시장도 어제 2조 원, 그제 2조 원, 어제 4조 원 유입되면서 이제 196조 8,800억이 됐어요. 마켓머니 펀드 유입은 외국인들이 장중 흔들더라도 겁내지 말고 우리가 믿고 매수하자고 했던 이유가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유입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CMA는 소폭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거 마켓머니 펀드 단기 자금 주식시장에서 돈의 IQ는 1000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마켓머니 펀드를 믿고 오늘 조정을 받더라도 매수 쪽으로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장 그러면 어떤 이슈와 함께 어떤 섹터로 집중 공략해야 할지를 선택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슈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키메스 부산 2024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이런 쪽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중 경제 교류 협력 교류회가 있어요. 이쪽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화장품과 피부 미용 쪽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도 이제 환율 원화가 약세 움직였고 이슈가 겹 이슈가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가 피부 미용기기 이런 쪽은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내일 새벽 미국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지수가 상승 마감한 것도 결국에 옵션 만기를 염두에 둔 지수 올리길 수 있다. 그러면 내일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낙폭과대와 환율, 원화 약세, 수혜가 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피부미용, 그다음에 항상 강조드리지만 금리 인하 그리고 원화 약세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 대해서는 대장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반도체, 화장품, 피부 미용기구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오늘도 일단은 하나 들어가고요. 화장품, 의료, 피부 미용 관련한 모멘텀이 있을 만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제약 바이오까지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에 걸맞은 이제 핫이슈 종목을 골라 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어제 저희 핫이슈 종목으로 꼽았던 현대로템의 움직임이 정말 놀라웠죠. 어제 현대로템 움직임이 놀랍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놀랐어요. 우리 원전 제작진 다 설비들이 놀랐습니다.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올라간 거는 눈에도 안 찼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네.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도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오늘 폴란드의 K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나와 있다라는 거,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편입에서 1순위로 유력한 그것이 현대로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우리 한번 8만 원까지 가보자라고 했으니까 흔들림 없이 목표가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놀라운 수익률 제작진이 다들 깜짝 놀랐는데 우리 단야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겸손하신 거군요. 왜냐하면 8만 원까지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표 주가 말씀해 주셨고요. 이엔셀의 지금 수익률도 10%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엔셀 같은 경우는 정말 선절가 왔다 갔다 해서 고민 많이 했던 주식이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사르크 마리투스 병이거든요. 이제 삼성과의 유전 질환 이쪽이기 때문에 삼성과에서 이제 삼성 쪽에서 투자한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희귀 질환에 대한 파이프 보유가 지금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셀트리온에서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서 이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 시장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 반전은 이제 꾀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26,000원에서 28,000원 여기를 목표로 했는데 이엔셀이 23,000원을 지지한다면 목표 주가를 한번 29,000원에서 3만 원까지 한번 상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엔셀과 현대로템 AS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핫이슈 종목을 꼽아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어디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겹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중경제교류협력회가 있고 키메스 2024 행사도 있는데 또 이제 오늘 많이 나온 기사가 3분 만에 매진됐다. 도쿄 일대가 완전히 마비됐는데 그 이유는 K뷰티를 구입하기 위한 사람들이 장사질을 잃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는 그동안 화장품 섹터들이 낙폭이 컸고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장주격으로 지금 코스맥스라든가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주격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 지금 많이 빠진 마녀공장 요 두 개를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수익률 측면을 본다면 마녀공장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1,100원에서 오늘 동시호가까지 매수하고 손절은 19,000원 이탈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500원에서 23,5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슈가 겹겹이 쌓여있는 화장품 관련한 모멘텀을 또 받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탑픽 종목은 마녀공장을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2,500원에서 23,500원 반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까? 또 비만약이에요. 위고비 출시에 따라 서버가 마비됐다. 이거 신청하기 위해서 휴가 냈다. 이런 기사들 아이고, 많은데 네. 어제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져올 수 있고 시장에 자금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또 한번 상승할 이슈는 돼요. 그래서 한국파마라든가 올릭스가 강세를 보였는데 요거는 한번 트레이딩 쪽으로만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서 오늘은 한국파마와 올릭스를 꼽아주셨는데 과연 시간의 단일과 그 흐름에 걸맞은 장중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지 여부 여러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핫이슈 종목은 마녀공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중의 변동 잠시 후에 개장 중계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단야 선생의 1도 양단 딜세이트 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